얘기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채팅창에 한번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를 전도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종교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로 제가 뭔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로 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호롱불을 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이 매우 어두웠고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소녀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길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 다가오는데 길 모퉁이에 쓰러진 날개가 꺾여서 파닥거리면서 땅바닥에 있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 날개 꺾인 새의 파닥거림을 보고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 새를 손에 받쳐 들고서는 호롱불의 따뜻한 기온으로 그 새를 녹여 주었습니다. 그 새를 녹여주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소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소녀의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한 이야기는, 그쵸?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두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더 확실히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이 공감이 되게 하는 게가 있고 아니면은 억지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있어요. 예, 다 그렇죠. 예. 2번이 감동적이죠. 예. 2번이 감동적인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우리 어떤 분이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죠. 2번이 다 감동이 가죠. 예, 그렇죠. 어떤 분이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잠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뜻을 같이 한 동지는 친구와는 다릅니다. 태극기 집회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태극기 집회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빈부의 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곳은 태극기 아래 대한민국을 구국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개개인이 뭉친 말. 그대로 민초들이 모여서 민중이 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쓰는 우리 기자님에게 한 가지 해주고 싶은 것은요. 자, 파란 줄로 친 거는 맞아요. 우리가 그 태극기 집회에 모였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빈부의 차를 그 상태에서는 느끼지 않죠. 다들 그런 건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태극기 아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마음으로 나온 개개인이다. 자, 여기까지도 맞아. 개개인.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민중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민중이. 이 민중이란 단어는 좌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개개인이 모인 것은 맞는데 그것을 민중이 그렇게 모여서 민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민중은 소위 좌파들이 쓰는 말인데요. 지금 그 민노총 애들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애들이 민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민노총 애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간으로 취급 안 해요. 민노총 애들은. 그러니까 민노총 애들도 지들이 맨날 민중 떠들는데 그 안에서도 비정규직은 민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민노총 노동조합원만 민중이에요. 걔네들이요. 그런데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보고 민중이 되었다. 이 기자가 개념이 굉장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이딴 말씀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래요. 친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개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왔죠. 근데 친구처럼 생각하면 왜 안 되나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말투가 뭐뭐 하면 안 됩니다. 뭐뭐 하면 안 됩니다. 뭐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뭐뭐 하셔야 합니다. 이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라는 식의 말투죠, 이게. 친구처럼 생각하면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위한다고 쓴 글인데 오히려 이러한 것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지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잊으면 어때? 친구처럼 생각하면 왜 안 돼? 이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스팔트 위에 서시면 안 됩니다. 아니, 태극기만 들고 나가면 안 돼? 뭐가 저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동지라고 생각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선명성이 좋고 투명성이 좋아도 민중 속에서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자꾸 민중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중 속에서 저 말이 상당히 거슬려요. 분탕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다면 뭐뭐 한다면 뿌락치고 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 집회가 잘 되도록 하는 말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선의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기자가 선의에서 진짜 출발했는지 제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 민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 민중과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개개인이 뭉친 건 달라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결단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모인 애국 시민들입니다. 민중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민중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민중이란 단어는 이거 좌파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는 게 이거예요. 뭐뭐 되었으면 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동단결 이러죠. 대동단결.
여러분, 이 대동단결의 대동은 공자사상입니다. 공자사상이에요. 공자는 어떤 인간이냐면은 인간의 위와 아래를 규정한 사람이 공자예요.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임금은 위, 신하는 아래, 중국은 위, 조선은 아래. 그 위, 아래의 상태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르는 거, 그게 대동단결입니다. 그 말이 대동단결이에요. 사상적으로. 또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의 기본 개념을 모르고 막 갖다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